노 대표님하고 처음이죠? 같이 네, 있는 이렇게 게. 촬영하는 건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모처럼 또 서울 올 일이 있어서 네, 네. 오늘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노 대표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분야가 이제 우리 부동산 불황, 네. 이런 부분이 좀 예상되잖아요. 사람에 예, 따라서 예. 뭐 2년 예상하기도 하고 또 더 길게 예상하기도 네, 하고 네. 하는데, 그 불황이 되면은 경매 시장에서의 변화, 또 경매를 임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에 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꼭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요즘 좀 어디 경매 현장에서 그걸 불황을 좀 느낍니까? 일단은 경매 물건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지정을 해놓고 물건들을 검색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검색하는 물건들이 매일 나오는 물건 개수가 보통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은 걸 보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매일 쏟아지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이제 경매 물건들 볼 때 신권 물건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새로 이제 나오는 물건들도 있고, 또 기존의 물건 중에서 이제 나가는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매일 이제 나오는 업데이트 되는 물건들을 한 200개 정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 정도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계속 이제 그 정도의 물량들이 매일매일 검색이 되는데, 최근에는 한 800건까지 그런 물건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조건은 변하면 지정을 한 그 물건들만 그렇게 한 200여 건 정도가 늘어났으니 전체 물건으로 보면 훨씬 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국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네네. 그게 조건에 맞는 대상물이 그렇죠. 늘어났다. 예. 그렇군요. 참, 뭐 불황의 그 경매 물건을 넣는다 이런 부분은 뭐 불가피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동산 그 프로젝트, 개발 사업,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일을 벌여놨다가, 네네. 그게 사업성이 이제 불황기에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금 투자가 더 이상 안 되고, 좌초되고 이러면서 곧 경매 나갈, 위태위태한 이런 물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땅만 이제 경매가 나왔다든지 이런 물건들도 실제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의 좌초 위기에 몰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자문도 많이 하고 해요. 이제 그분들은 또 그게 필생의 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후까지 어떻게 보면 좀 발악을 하는 셈인데 뭐 계약 해지 안 당하려고 하고. 조금 더 버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률 자문을 많이 받게 되는,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저도 이제 계약을 한 건 해놨는데 매수자가 장근을 못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인 그런 사건도 사실이 있거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 계약금까지도 이제 포기할 수 있는. 네네. 근데 지금 대출이 이제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빨리 계약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다 여파가 곳곳에.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경매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불황기가 뭐 2년이든 또 뭐 그 이상 이하든 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경매에 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불황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경매에 대처하는 자세,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매는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건데요. 근데 불황에서는, 내가 산 금액보다 취득한 금액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혹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그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럼 또 그렇게 따지면 입찰가는 좀 충분히 낮게 써야겠네요. 예, 좀 많이 낮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바르게 이야기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임하게 되면 낙찰가율이 떨어지겠군요. 네네,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좋게 안 보고 상황을 네네. 좋게 안 보고 저기 비관적으로 보기 네네. 때문에. 이게 작년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가 거래 잘 되고 할 때는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간 좀 지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오르겠지.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높게 입찰을 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황이 되고 거래가 안 되고 할 때는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남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하는 부분도 이 낙찰가율을 좀 보면은 느껴지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게 참고로 그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 된 얼마에 가격 팔렸느냐, 얼마에 이렇게 팔렸느냐 생각을 그 비율인데 예, 예. 그게 그 우리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경매 진행 절차상 거의 앞단에서 시작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경매는 한 1년 전에 그렇죠. 1년 전에 감정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낙찰가율 자체가 뭐 90%다, 80%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죠. 그렇죠, 맞아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추세가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상황 변화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은 1년 전에 경기가 좋을 때 이게 감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게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말은 내년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은 올해 감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감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수요가 좀 많이 받쳐주는 그런 물건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게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들이는 것보다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은 실수요층이 받쳐주는 그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좀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팁은 가격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불황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이렇게 가격을 낮게 보수적으로 써라 이런 부분.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팁은 어떻게 보면 물건을 선정할 때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왜냐하면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주거용이든 상가 점포든 마찬가지로 실수요가 좀 뒷받침돼서 만약에 임대가 안 될 때 나라도 좀 쓸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입자가 조금 이렇게 그 대기 수요가 좀 있는 이런 물건들이 좋다. 그렇군요. 그래요. 또 뭐 다른 부분에 있을까요? 그 서울 지역에 이제 지난달 2022년 10월 달에 이제 낙찰률 좀 보면요. 낙찰률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실제 팔렸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낙찰가율은 이제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이제 8천만 원이 팔렸느냐, 뭐 1억 2천이 팔렸느냐의 문제고, 낙찰률은 10개 물건이 팔린다고 하면 이게 8개가 팔리냐, 뭐 6개가 팔리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낙찰률은 20% 채 안 됐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그 말은 경매 물건이 10건이 나오면 2건이 안 팔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21년 만에 제일 최저치입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신용위기가 왔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한 20%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낮으니까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널뛰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이 1년 전에 된 거라 그러면 제일 높을 때 거의 그렇죠. 된 거라 지금은 낙찰이 좀 잘 안 되는 한참 좀 더 유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게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낙찰이 잘 되고 있거든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높게 팔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말은 이제 서로 이제 강남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남 물건들은 좀 잘 팔리는 것 같고요. 부산에서도 해운대구의 물건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더 보수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뭐 경매라는 게 그 권리 관계가 100% 이렇게 명확한 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장이 좋을 때는 에이 뭐 이거 조금 요 정도는 리스키하더라도 또 값이 오르고 하면서 보완이 되니까 보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험 무릅쓰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그거 위험 무릅쓰다가 안 그래도 손해 보는데 더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그 마음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영업 그 비밀 같은데 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어떤 그 기준에 맞는 물건들을 네. 검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검색하는 노하우 이런 거 하나 알려주시면은. 이거 진짜 제 노하우인데 20년 동안에 먹고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신권 물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매라고 하면 싸게 사는 게 경매지 않냐. 그러면 두세 번 유찰이 된 물건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건들을 보다 보면 신권 물건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감경이 되는 것도 보통 시세보다 높게 감경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감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좋은 위치에 땅이 나왔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시세보다 뭐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안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높게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신가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법적인 관계가 있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또 신가에 샀을 때 단순히 시세만 보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도 제가 이제 신가 물건들을 좋아라 하거든요. 잘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유찰된 물건이 아니라 신권 물건부터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권을 조사하면 또 이제 장점이 있는 게 우리가 물건을 조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찰이 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 넘어간 것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화가 나는데 계속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더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정적으로 대할 가능성도 크고 해서 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맞습니다. 폐쇄적이 되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신권 물건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또 부동산 전문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만의 어떤 카테고리, 네네. 뭐 내가 살 지역도 좋고요. 네네. 또 내가 잘 아는 어떤 그 분야, 네. 뭐 법정지상권이든 뭐 유치권이든 네네. 이런 테마, 이런 부분을 좀 정해서 이렇게 보면은 또 좀 더 좀 잘 보이고 네. 또 실수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벌 때는 넓고 얇게 아는 것보다 좁고 깊게 아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버는 데는 이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분야, 그러니까 법정인 사건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해서 파고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나는 아파트만 할래, 주택만 할래, 상가만 할래, 공장만 할래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그렇죠. 그쪽만 이제 파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또 모텔만 네.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분도 참 그쪽에 보는 눈이 깊더라고요. 네네네. 그 모텔이 어디가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지역적인 그렇죠.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한테도 좀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정말 전문가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경매라는 게 사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쏠 수 있는 실탄 이런 측면에서는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한두 발 쏘고 나면 없어요. 우리 따마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실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회를 좀 잘 보시다가 공부도 충분히 하고 정말 이렇게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샷 원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